인연인 줄 알았는데 악연이었습니다. 지현 씨를 처음 만난 곳은 법원 앞이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법정 싸움을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는 지현 씨.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혼자서 소송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신문 기일이라서 지금 18개월 밀렸고요. 네. 금액으로는 한 3,600만 원. 양육비를 받기 위해 시작된 싸움. 오늘은 결판을 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남편분이 네. 오실 줄 알았나요? 반반이었어요. 나올 것 같기도 했고 나와서 왜 양육비를 안 주는지 얘기를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전화서 음악 보는 자체가 나한테 고통이라서. 그리고 법원은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연락이 없는 전 남편. 이렇게 쉽게 인연의 끈을 끊어버릴 줄 몰랐답니다. 대학 시절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6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는 두 사람. 좋고 차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신학학도 잘 되고 뭐 애들도 셋에다가 뭐 이러니까 이제 남들의 보기에도 엄청난 로망의 집이었죠. 그런데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지현 씨의 결혼 생활은 악몽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의 숨겨진 모습이 드러났다는데요. 근데 새벽에 한 2, 3시 들어오면 자기가 화장실에서 빠고 있더라고요. 원래. 네, 원래 빠고 있더라고요. 계속 걸리고 하니까 이제는 미안함이 별로 없더라고요. 얘기를 하면 이게 눈이 완전히 딱 돌아버려요. 눈부터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면서 저를 이제 때리는 거죠. 그의 폭행은 새 아이가 생기고 나서도 계속됐고 점차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수차례 외도와 폭력에도 참으려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새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이었고 그다음에 둘째가 6학년이었고 막둥이가 3학년이었죠. 6년 동안 연애를 했고 천남자기도 했고 좀 믿었죠 그때는. 다시는 안 그러겠구나 싶어서. 그리고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회사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는데요. 심지어 이번 불륜 상대는 부부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이 바람은 이제 전에 있었던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그만두지 않더라고요. 백화점 런칭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온 매니저하고 이제 바람이 난 거죠. 모두 직원들이 먼저 알았어요 사실.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사장님 이상하다고. 자꾸 거기 가신다고 직원한테. 1년이 채 안 돼 들통난 두 사람의 불륜 관계. 직원 최 씨는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다며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남편과 헤어지겠다는 연락을 끝으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회사가 어렵다며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해야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회사는 파산해버렸고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소식 없던 남편에게 온 메시지는 황당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한 후에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죠. 그 여자 톡을 딱 봤는데 웬 아기 바리 사진이 있고 10월 달에는 애 100일 사진 같이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신을 그 해 전해 2019년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게 파산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애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부부의 회사는 파산을 할 만큼 운영이 어려웠던 상태였을까? 2015년도, 17년도부터 이제 뭐 매출액은 한 24억 정도씩 평균적으로 나오셨고요. 망해가는 회사는 진짜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데 단기순이익은 계속 이익이 났고 이익도 나는 회사에서 갑자기 이렇게 됐다는 사실 뭔가 중대한 의사결정이 있었던 거죠. 꾸준한 매출과 이익이 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데서 돈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렸어요 지금. 다 빌리고 이제 파산 선고하고 그냥 안 갚아도 되게끔 해버려요.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지연 씨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둘째 딸 소정이는 작년 희귀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유. 아빠는 소정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만약에 한테 한번 만나자 하면은 만날 것 같아? 아예 안 만날 것 같아? 엄마가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어땠어?
양육비를 다시 주기 시작할까봐 아니면은 아빠를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소정이에게 아빠는 미운 사람으로 남았고 엄마가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까 두려울 뿐입니다. 아빠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큰아들은 그만큼 더 큰 상처를 안고 삽니다. 아이가 받았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정말 저 같으면 자식한테 이런 것도 받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다녀와서 어떻게 힘든 걸 하든 미안하다고 하든 무릎을 꿇고 빌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이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불륜 상대를 선택한 전 남편. 마지막 약속인 월세와 양육비는 지킬 줄 알았답니다. 아니 지금 문자 보니까 뭐 돈이 없어서 지금 양육비를 못 준다는 거잖아요. 2020년도에 상환역 거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2월 달부터가 월세가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판결이 났는데 양육비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1년이 넘도록 찾아 나섰지만 전 남편의 행방은 오리무중인데요. 여기가 아픈데? 작은 단서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이혼 후 그가 살았다는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여기로 주소지가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신혼부부에 여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데서 살 사람이 아닌데 씨라고 여기 조금 있었어요. 조금이요? 네. 어느 정도? 두 달 채 안 됐어요. 이곳의 주인이 전 남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몇 평짜리예요? 그치. 내가 물을 내려왔더니 가방만 요만한 거 2개가 들어왔더니 못 보신 거네. 첫날 계약할 때 보고 한 번도 못 보신 거네. 그치, 못 봤지. 이곳에는 집만 뒀을 뿐 살지는 않았답니다. 꼭꼭 숨어버렸어요. 어디서 숨어는지 또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네.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보고를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뭐 감치 명령 받아도 위장전입이 잡을 수도 없고. 이야 참. 1년간의 추적은 그녀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1년 8개월간 고시원에 있다 작년 7월 주소로 옮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작진은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현재 그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인데요.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수차례 배를 눌러봤지만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이가 있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그게 지금 그 사람 전혀 아닌데. 그 아닌데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돼? 이게 전입신고가 여기 돼 있다는 거죠. 네 여기에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겠지. 전입신고는 안 아들하고 따로 아니 아들내미하고 엄마하고 사는데 여기는. 마치 유령처럼 살고 있는 전 남편. 지현 씨는 모든 게 그의 계획이라 주장합니다. 양육비를 하도 안 줘서 통장 압류를 하고 9개 은행을 통장 압류를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거죠. 그 사람 재산으로 자기 통장을 쓰질 않는 거죠. 아무것도. 양육비를 둘러싸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가 불륜녀 최 씨의 통장에서 입금되었던 것. 윤 씨의 계좌로 송금을 할 때마다 입금자명을 강 씨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다는 전 남편은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닌답니다. 명의는 그의 가족입니다. 현재 그에 대해 가장 잘 알만한 사람은 불륜 관계였던 최 씨일 겁니다. 제작진은 최 씨가 대표로 있다는 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남자분도 같이 있는데 사장님 이름이 사장님이 여자인가 봐요. 두 분이 같이 다니는 부부세요? 그냥 남자 사장님이니까 뭐 부부라니 하는 거지. 그때 왔을 때 여기서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 뭐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이전에 그 준비하실 때 그때는 제가 좀 몇 번 뵀는데 요새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익숙한 차량 한 대. 그렇지 아니에요? 없는 것 같아? 전 남편이 타고 다닌다는 차량이 있습니다. 잠시 후 차로 누군가 다가갑니다. 전 남편의 차를 타고 나가는 여자는 남편과 헤어지겠다던 직원 최 씨였습니다. 둘의 연결고리는 또 있습니다. 이사장으로 되어 있죠. 제가 이사장이에요?
그 여자 대표로 있는 거기 전화번호가 똑같죠? 전 남편은 최 씨의 센터에서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얻었습니다. 그가 센터 일을 돕는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아 저분이 지금 전 남편이에요? 참 열정적으로 도와주고 있네요. 그가 여기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방송국에서 나왔고요. 대표님 좀 만나뵙고 싶은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아 왜냐면은 그 신 때문에 찾아왔는데. 무슨 말이에요? 저기 야구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양육비 때문에. 씨도 여기서 일을 하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요즘 안 오세요? 그럼? 요즘 안 오시는데 안 와요. 부인분은 확실한 거예요? 아니 애 낳고 사는 그 부인이죠 뭐예요? 전 남편 강 씨는 센터가 개업했을 당시 출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을 찾고 있는데. 저기 화학센터에서 저는 맨날 거기 계시니까 한번 전화번호 줄 테니까 한번 전화해 보세요. 아, 네. 본인이 지금 여보세요? 어디시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그 MBC 실화탐사대 임윤 PD라고 합니다. 네네. 아 네. 씨를 찾고 있어서 여기 찾아왔는데. 네. 저랑 연락 안 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아 그래요? 네 저랑 일 안 같이 일했다기보다는 네네. 그 요양원 하시는 거 지금 하셨던 거에 제가 도움을 좀 드렸던 건데 그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현 씨는 전 남편의 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의 차를 여기서 또 발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전 남편을 만나 양육비를 받고 싶은 지현 씨. 전 남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립니다. 잠깐만 여기 좀 해요. 할 일 다 못해서 그래. 할 일 있으니까 문 좀 열어봐요. 또 이런 식이잖아. 얘기 좀 하자. 됐어. 내가 걔 만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만날 거냐고 이틀에. 엄마 지금 아빠가 좀 쓰러지려고 했다고. 아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죄송한데 당신이 확답을 줘야 진짜 나 나올 거냐고. 됐어. 안 나올 거야 난 지금. 당신은 애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이틀에 만나서 얘기하자는데 뭐 거짓말 저렇게까지 얘기도 안 하는데 들어가면 연락 안 와요. 그는 약속을 지킬까요?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MBC 실화탐사대 임윤 PD입니다. 네. 네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이걸로 전화드렸는데요. 예 알겠어요. 아니 여보세요. 오늘 만나 뵙기로 했잖아요. 여보세요? 꽁꽁 숨어버린 그를 찾기 위해 다시 1인 시위에 나선 지현 씨.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이지만 멈추지 않을 거랍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중 위장 전입을 한 사람은 72%랍니다. 감치 판결을 받으면 미지급자를 운전면허 정지를 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출국 금지가 가능하고 그다음 명단 공개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처벌이 양육자가 감치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감치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만약에 상대가 위장 전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소송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소송 진행이 안 되니까 감치 판결을 받을 수 없거든요. 연락이 닿지 않는 아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용기를 내 엄마를 따라왔다는 소정이. 아빠 안 본 지 얼마나 됐어요? 3년 정도? 안 보고 싶어. 다른 거 안 바라죠. 뭐 아빠로서 의무만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어느새 아이는 많이 자랐습니다. 뭐 쓴 거예요? 그냥 수능 누구? 아빠한테. 항상 속마음을 이야기했지만 이를 거짓말로 생각하는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소정이. 이번에는 소정이의 속마음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